자, 오늘 통계의 마지막 개념, 이제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자료의 정리보다 살짝 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또 함께 읽어보면서 또 빈칸을 채워보면서 우리가 상대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상대도수란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빈칸을 채워 넣어보도록 하죠.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할 겁니다.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 요 i로 각 계급의 도수를 나눠줄 겁니다.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대 도수는 그 본질이 뭐다? 비율이다. 비율. 근데 어떤 비율이다? 기준값이 도수의 총합이고 그 비교하는 값이 각 계급의 도수. 상대 도수 공식을 우리는 살짝 변형을 해서 각 계급의 도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요 도수의 총합을 양변에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우변에 있는 계급의 도수만 남고 도수의 총합을 곱해 줬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각 계급에 해당되는 우리가 상대 도수, 곧 그 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 주시면 계급의 도수의 값이 나오겠죠. 요 두 가지 공식을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고 표현할 것이냐. 상대 도수도 그 베이스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우리 도수 분포표로부터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 거고 그로부터 우리는 상대 도수를 구할 거예요. 학생들의 등교 시간, 계급이 총 5개로 구분되어 있고 요 각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가 3, 4, 6, 5, 2. 상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수의 총합을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20분의 3이 될 겁니다. 맞죠? 이제 두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 역시 20분에 해당되는 도수가 4. 그 다음에는 20분의 6, 20분의 5, 마지막에는 2개, 20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상대 도수의 총합을 구해 볼 텐데, 뭐가 될까요? 우선은 분모가 다 20이기 때문에, 분모 20으로 통분하시고,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도수의 총합은 뭐가 됩니까? 20이 됐었죠. 따라서 얘는 20분의 20, 그 값은 반드시 1이 돼 주셔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된다. 그러면 상대 도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반드시 0 이상 1 이하이다. 각 계급의 도수를 계급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눴기 때문에 반드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각 계급의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되셔야 된다. 이제 세 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도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상대 도수의 값도 이제 같은 비율로 커지게 되겠죠. 왜? 분모는 20으로 같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 이제 분자의 크기가 결정하고 요 분자는 요 도수의 값과 같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 도수를 주로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요 빈칸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서로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 도수를 이용합니다. 요 예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A 중학교와 B 중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5개 계급에 해당되는 요 도수들을 적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봉사 시간을 갖고 있는 아이를 확인해 봤더니 A 중학교는 60명, B 중학교는 70명입니다. 요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B 중학교 아이들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A 중학교 학생들은 총원이 150명이고 B 중학교 아이들은 총원이 200명입니다. 150명 중에서 60명이 봉사하고 있고 200명 중에서
70명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 도수의 값은 B 중학교가 크지만 전체 학생에 대한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A 중학교는 150명 중에 60, 그 상대 도수값이 0.49, B 중학교는 200명 중에 70, 0.35가 되는 겁니다. 곧 비록 도수의 값은 B 중학교가 더 많지만 상대 도수 값은 A 중학교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전체 학생 수를 기준량으로 했을 때 오히려 A 중학교 아이들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정리하자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 우리가 단순히 도수보다는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그 분포 상태를 분석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역시 도수 분포표를 나타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 도수 분포표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 도수 분포표를 구했죠. 그거에 해당되는 히스토그램 역시 세로축에는 상대 도수값을 표시해 두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상대 도수 분포표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될 거고, 요 히스토그램 요 윗변의 중점들과 양 옆에 상대 도수값이 0인 부분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상대 도수 분포표에 대한 도수 분포 다각형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 빈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두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요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역시 상대 도수 분포표에 대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도 역시 그 넓이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이의 값이 뭐가 되냐? 자, 계급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자, 요 예에서는 계급의 크기가 뭐죠? 자, 10이죠. 10분과 20분, 20분과 30분, 20 빼기 10, 30 빼기 20, 60 빼기 50. 자, 왜 상대 도수에 대한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게 되는지.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우선 계급의 크기, 자, 10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죠. 요 세로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15, 자, 얘는 0.2, 자, 0.3, 0.25, 자, 0.1. 자, 뭐 한 번 더 적어 보시면, 자, 계급의 크기는 10이에요. 자, 상대 도수의 총합, 자, 0.15, 자, 더하기 0.2. 자, 요렇게 적어 놓는 게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0.25 더하기 0.1. 자, 그런데 요 상대 도수의 총합이 뭐가 된다라고 했죠? 자, 1이 되기 때문에, 자, 계급의 크기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자, 맞죠? 자, 어떻게 표현한다? 자, 10 곱하기 1. 자, 이렇게 화살표. 결국 계급의 크기, 자, 뭐만 남는다? 자, 10만 남더라. 뭐 장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상대 도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자, 요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또 암기하셔야 될 거고, 상대 도수가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똑같이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